네, 안녕하세요. 고해의 바다를 연출한 최항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요의 바다 각본을 맡은 박은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 이야기는 동명의 단편 영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졸업 작품으로 찍었던 작품인데요. 당시에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달을 배경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먼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많았는데 달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배경을 좀 무대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달에 관심을 갖고 보던 중에 달이 의외로 지구에서 가장 가깝지만 우리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매력을 느끼고 달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최항용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넷플릭스 시리즈로 가면서 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단편에서는 달 기지 내의 사건에만 집중했었지만 넷플릭스 시리즈로 오면서 지구의 어떤 자원이 부족한 환경이나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줘서 단순히 대원들의 어떤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서 더 큰 의미와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이 공간 어떻게 만드신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달에 있는 기지나 이 달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큰 규모의 세트와 스튜디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스튜디오를 저희가 사용했는데 다 합치면 거의 2,700평 정도 되는 규모였고요. 규모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세트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세트를 만들 때 배우분들이 진짜라고 느끼고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그 세트의 질감이나 무게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미술 감독님과 잘 상의해서 제작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상상만 했던 그런 공간이 이렇게 탄생한 걸 보고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시나리오 쓸 때는 좀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것들이 그대로 구현이 다 안 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사실 이 장르가 그 전에 도전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그런 축적된 경험이 많이 없는 장르고 도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쓰면서도 이게 과연 구현이 될 수 있을까? 될까? 이 정도까지 나가도 될까? 그런 고민을 저 혼자 이렇게 좀 자아검열하듯이 막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세트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 많은 분들이 다 너무 진심이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규모가 크거나 저 되게 걱정했거든요. 제작비 늘어날까 봐 대본 쓸 때. 근데 오히려 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큰 규모로 제작이 돼 있는 세트들도 많고 그래서 행복했죠.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K 컨텐츠가 성공하는 원동력으로 종종 언급되는 것이 한국 고유의 정서와 세계적 보편성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고유의 바다가 가진 한국적 정서와 보편성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은교 작가님? 근데 사실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창작자는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고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결국 모든 창작의 근원이 되기는 하지만 한국적인 것을 심어야지 우리만이 뭐 할 수 있는 뭔가를 더 해봐야지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한국의 창작자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기질과 환경이 조금 더 다른 나라의 작품들에 비해서 저는 조금 뜨겁다는 생각은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감정도 뜨겁고 저희는 사실 나를 중심에 놓고 나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고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게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많은 관객분들한테 이제 어떤 뭐 K 컨텐츠만의 특징으로 이제 예쁘게 봐주신다면 그건 너무 이제 즐거운 일이긴 한데 그거를 일부러 막 의도하거나 강조하거나 하면서 작품을 한 적은 저는 일단은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냥 감사하죠. 이제 요즘에 이렇게 주목받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네. 자, 우주, 바이러스 등 취재에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준비 기간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단편의 장편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되게 제가 단편을 처음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던 작품이기도 해서 이제 그 전에 또 영화로 준비하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버전의 시나리오를 썼기도 했었고 해서 사실 그 시리즈로 장편화를 하는 거에는 이야기적으로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상태였고 많은 길을 가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취재하거나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축적된 경험이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제 이 장르에 이런 종류의 시리즈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도 안 계시고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도 이런 거를 해보는 경험을 이제 내가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그냥 시리즈화가 되면서 오히려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